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역 상권을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기준과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에서는 단 한 곳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면적과 상점수, 건물주 동의 등 지정 요건을 낮추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무상 잔류 농약 검사 이용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본격 운영한 이후 4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고성능 분석 장비를 활용해 일주일 만에 463종의 농약 성분을 분석해 농산물의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군산 나포면의 한 농장에서 도축된 개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농장 냉동고에서 도축된 120여 마리의 개 사체를 적발했습니다. 인근에서는 도살에 사용된 전기 충격봉도 발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데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 익산에는 단 한 곳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건물주 동의 등 지정 요건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관련 조례가 개정되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중앙상점가입니다. 50여 개의 상점이 몰려있는 곳으로 지역화폐는 물론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으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누리 상품권을 가지고 소비자가 찾아갈 수 있는 익산의 골목형 상점가는 이곳뿐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원하는 상권은 익산에도 여러 대입니다. 아동과 영등동 상권은 물론 동부시장까지. 가뜩이나 경기가 어렵다 보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는 겁니다. 계속 여기서 장사를 하기를 원하죠. 저희 상인들은. 그런 입장이죠. 여기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우리 삶의 터전이고. 골목형 상점가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은 지정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지정받으려면 면적 2,000제곱미터 이내에 점포 30곳 이상이 밀집돼야 합니다. 특히 점포 동의를 넘어 건물주 동의까지 필요합니다. 현재 골목형 상점가는 2,000제곱미터 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위치를 해 있어야만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가능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익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개정안. 지점 면적을 산정할 때 기존과 달리 도로와 주차장 등 공공시설은 제외가 가능하도록 했고 밀집 상가수도 15개 이상으로 현행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건물주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현재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혜택은 온누리 상품권을 함께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 마케팅, 그리고 주차장이라든지 결제수단 확대와 지자체 지원사업 추진 등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진입장벽이 완화되면 익산의 다양한 지역 상권이 지정을 바랄 것으로 예상됩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의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도가 제시한 투트랙 전략을 보면 우선 정부 직속 전담 TF 구성입니다. 개발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고 규제 개선과 전략 수립까지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또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도입은 규제 특례와 예타 면제 등을 통해 새만금을 민간 투자 테스트베드이자 첨단 산업 실증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군산을 찾아 새만금 개발을 빠르게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도는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정치권과 협력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근대건축물과 한옥 등 고유 건축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조례안은 건축자산 유지와 보수 사업에 대한 지원, 우수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 적용, 진흥구역 내 건폐율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 주민 참여 사업과 활동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도 가능합니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209 조성공사와 관련해 지역기업과 지역인재를 적극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건설사업 관리용역 입찰 공고에 지역기업 배점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은 150억 원 규모로 45개월 동안 종합심사 낙찰제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당초 사전구격 공개 당시에는 지역업체 우대 기준이 불명확해 배점이 제외됐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도내 고등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서류 전형 시 5%의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신규 도입했습니다. 중국 해군 함정이 군산 어청도 서쪽 해상 60km까지 접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감시 장비를 탑재한 중국 군함의 우리나라 서해 관할 해역에 170회 진입했고, 이 중 어청도 서쪽 해상에 60km까지 근접한 적도 있습니다. 중국 군함의 우리나라 서해 관할 해역 진입은 매년 수백 차례 반복돼 오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음식점과 급식소에 20kg당 5,000원씩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부터 군산의 사업장 주소지를 등록하고 군산에서 생산된 신동진 쌀을 이용하는 업체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군산쌀 공급업체가 신동진 쌀을 구매하는 관내 외식업체 등에 20kg 포대당 5,000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정된 외식업체는 업체당 연간 100만 원, 20kg 200포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의 무상 잔류농약 검사 이용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본격 운영한 이후 4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고성능 분석 장비를 활용해 일주일 만에 463종의 농약 성분을 분석해 농산물의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 농업기술센터 인근의 과학영농 종합분석센터. 실험실에서 농민이 가져온 채소를 추출한 후 고성능 정밀 분석 장비를 활용해 농약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농약 463종의 분석이 일주일 만에 나옵니다.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군산시는 출하나 수확 시기를 늦추도록 조정해줍니다. 채소부터 과일, 곡류 등 모든 농산물에 대한 검사가 가능합니다. 특히 학교급식이나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을 앞둔 농가는 출하 전 안전성 확인 차원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상황. 로컬푸드 인증 농가분들이나 출하 전 농산물에 대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복합센터에 내기 전에 저희한테 많이 의뢰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 쌀 수확기에 쌀 수확 후에 저희에게 많이 의뢰를 하시고 계십니다. 민간 분석기관에 맡길 경우 한 해당 받는 비용은 18만 원가량. 하지만 이곳에서는 전액 무료다 보니 농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는 농가는 이곳에서 농약과 토양 분석이 가능해져 인증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4년 전 본격 운영을 시작한 과학영동 종합분석센터. 이용 농가는 2021년 229곳에서 지난해 391곳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농업인들은 과학적인 관리로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며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하는 잔류 농약 검사, 출하 전 안전성 확인으로 농산물의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이번 주 후반부터 장마 영향권에 들면서 도내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일 늦은 밤부터 서해안에서 정체전선이 유입돼 오는 21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제주는 지난 12일부터 비가 시작돼 역대 세 번째로 이른 장마가 시작됐고, 예상대로 20일에 남부에 장마가 올 경우 평년에 비해 3일 빨리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국지성 호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비가 시작되기 전까지 33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장마철을 대비해 익산 북부권에서 농경지 적치물 제거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과 지역 자생단체, NH농협 익산시 지부, 자원봉사센터 등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농경지 배수로나 비닐하우스 주변에 방치된 폐비닐과 보온커튼 등 적치물을 수거했습니다. 앞서 익산시는 영농 폐기물 전수조사를 거쳐 무단 방치된 70여 톤의 영농 폐기물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집과 사업장 앞 배수로가 쓰레기로 막히지는 않았는지 사전에 점검해서 안전한 익산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내 건축 경기가 침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지난 4월 도내 건축 착공 면적은 16만 6천 제곱미터입니다. 1년 전에 비해 63.6%가 줄었습니다. EH 건축 허가 면적은 13만 제곱미터로 1년 전에 비해 10%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도와 전주시, 군산시가 전주대와 호원대의 글로컬 대학 본지정을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오늘 이들 두 시와 대학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 주요 정책과 대학 혁신 방향 간 연계, 카카오엔터 CJ E&M 등과의 산업협력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글로컬 대학 본지정은 오는 8월 이뤄질 전망입니다. 원광대 라이즈 사업단이 출범하고 지방대 위기 극복을 위한 산학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7일 열린 출범식에는 전북도와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포함한 도내 5개 혁신기관, 지역기업 50여 곳이 참여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혁신 모델을 마련키로 협약했습니다. 원광대 라이즈 사업단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산 나포면의 한 냉동창고에서 도축된 개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냉동고에서 120여 마리가 도축된 개사체를 적발했는데요. 인근에서는 도살에 사용된 전기 충격봉도 발견됐습니다. 금우빈 기자입니다. 출입통제구역이 설치된 군산 나포면의 한 농장입니다. 울타리가 설치된 장소 안에서 개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금류 냉동창고에서 120여 마리의 개사체를 발견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냉동고 인근에서 도살에 사용된 전기 충격봉을 발견했으며 농장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농장주가 전기가 흐르는 도구 등을 사용해 동물을 도살하는 이른바 전살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제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1년 이상 기르던 개를 군산에 가져와 도축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경찰 측은 판매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유통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 측은 현재 조사를 마쳤으며 사업주 A씨의 검찰 송치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KCN 금우빈입니다. 익산시의회가 직장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을 부결하자 익산시청 공무원들의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익산시청 일부 공무원들은 노조 게시판을 통해 법적으로 설치 의무가 있는 직장 어린이집을 시의회가 부결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의회는 익산시의 직장 어린이집 설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민간 어린이집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조만간 민간 어린이집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 다음 회기에 동의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 하반기 인사가 다음 달 셋째 주쯤 단행될 전망입니다. 올 하반기 승진 규모는 국장 1명을 비롯해 과장급 10명 안팎과 6급 계장급 20여 명 등 30여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급은 강의식 기후환경국장이 정년 퇴직함에 따라 4명의 과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강임준 시장은 그동안 여성의대와 업무 능력, 대외평가, 승진 연한 등의 방침을 통해 인사를 단행해 왔습니다. 군장대학교가 전문대학과 손을 맞잡고
외국인 기술 인력 양성에 본격 나섰습니다. 군장대학교는 국내 12개 전문대학이 참여하는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 인력 양성대학 협의회가 최근 군산에서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뿌리산업 분야 외국인 기술 인력 양성대학 사업의 제도 개선과 재원 확보,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핵심입니다. 협의회는 앞으로 내년 사업비 확보와 제도 개선에 공동 대응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익산에 거주하는 대학생은 여름방학을 활용해 행정연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대학생 행정연수를 진행합니다. 선발된 152명은 다음 달 7일부터 한 달간 익산시 본청과 행정복지센터, 익산 우체국 등 공공기관에 배치됩니다. 지난 겨울방학 행정연수에는 145명이 참여했으며 만족도는 98%로 나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최근 공무원을 사칭하며 소상공인에게 물품 납품을 요구하는 사기 시도가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가운데 부안에서도 유사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부안군에 따르면 17일 부안읍의 한 조명업체와 농기계 회사에 특정 업체 물품 구매와 납품을 요구하는 허위 공문서가 도착했습니다. 군청 공무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칭범은 문자 메시지로 물품 구매 확약서라는 문서를 보내 입금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군청의 진위를 확인해 금전적 피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승객을 가장해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택시를 빼앗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8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달리는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89만 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범행 이전에도 절도와 상해, 재물 손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전주에서 도로에 출몰한 고라니를 피하려던 승용차가 가로수 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17일 밤 11시쯤 전주 용복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가로수와 가로 등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 등 20대 남성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고라니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군산 수제맥주엔 블루스 페스티벌이 열리는 사흘 동안 근대역사 박물관 등이 야간에 무료 개방됩니다. 군산시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근대역사 박물관과 근대미술관, 근대건축관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오는 21일 오후 2시와 3시 두 차례에 걸쳐 박물관 3층 근대생활관에서 연극 공연을 개최합니다. 또 22일에는 박물관 광장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우리의 전통 전래놀이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이 다음 달 9일부터 8월 17일까지 40일간 운영됩니다. 군산시는 비치 파라솔 100개, 구명조끼 700벌을 마련하고 실내 샤워장도 무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어린이용 워터슬라이드와 미끄럼틀, 광장 그늘막 음악 분수도 운영됩니다. 군산시는 개장 기간엔 종합상황실과 안전요원을 배치해 피서객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익산시가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가치 재조명에 집중합니다. 이를 위해 백제 세계유산센터와 공주시 부여군 등 8개 기관과 함께 다음 달까지 방송과 포럼 등 다양한 기념 행사를 운영합니다. 특히 다음 달 8일부터 일주일간 백제문화 유산주간이 진행돼 체험형 중심의 문화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백제 세계유산센터 누리집을 활용하면 됩니다. 익산 미륵사지 휴게소 명칭 변경을 기념해 다음 달 8일까지 고향사랑 기부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익산시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을 신청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100명을 추첨합니다.
추첨된 기부자에게는 만원 상당의 커피 모바일 상품권을 추가로 증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사랑의 열매 나눔 봉사단이 여름 이불 280채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이불은 행복꾸러미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29개 읍면동을 통해 필요한 가정에 신속하게 배부될 예정입니다. 나운이동 행정복지센터는 관내에 사는 박경숙 씨가 이웃돕기 성금으로 1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운이동은 이번에 기부된 이웃돕기 성금을 다양한 지역복지 특화 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군산은 31도, 익산은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16도에서 34도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32도를 보이겠고 내일부터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군산도 목요일부터 비 소식이 있으며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